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TV의 전보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사연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부산 청년이라고 하신 분이 주신 사연인데요. 그 사연과 함께 저희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의 가정은 아버지의 경우 공장 일이 끝나면 항상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시고 술과 함께 저녁을 드십니다. 조절해서 드시면 좋았겠지만 한번 술을 드시면 취할 때까지 드시는 게 습관이 되어 술이 부족해지면 2차로 유흥업소에 가시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새벽에 집에 들어오셔서 가족들을 괴롭히곤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며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하시는 마음의 불법 투자, 코인, 부동산 등 경험해보지 않았던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하시다 보니 항상 밤 늦게 들어와 아침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두 분의 가치관이나 성향이라도 맞으면 좋았을 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며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아버지와 새로운 것을 배우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 이렇듯 저는 서로를 보완해주기보다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양극단의 두 분의 중재자로서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에서 눈치껏 잘 적응할 수는 있었지만 지나치게 남을 살피게 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제 감정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직면하지 못하고 게임이나 소설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함으로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상대방의 문제로 돌려버려 관계를 정리시켜버리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서로의 희생과 부모로서의 책임으로 버텨왔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이 갈등은 더 심화되어 중독적인 성향을 강화시켜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을 가진 아버지와 일 중독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란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자녀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몰입하여 대학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부산 청년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마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부모 그리고 부부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가 겪는 고통, 어려움들은 꽤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연을 통해서 같은 상황 혹은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자녀분들에게 좀 위로와 도움과 또 방법의 해결을 좀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그리고 일 중독에 빠진 엄마,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사연을 쭉 읽어보니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진단을 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본인도요. 특별히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 건 우리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정신신경증 질환의 하나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 증거에 맞춰서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마 어쩌면 살면서 경험하시는 건 정말 엄마나 아빠가 중독자인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단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부탁드리긴 자기의 가족을 어떤 틀에 딱 넣고 우리는 이래서 어려워, 우린 이래서 문제야,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틀 안에 딱 넣고 생각하면요, 우리 엄마는 일 중독이라서 그래, 그래서 다 일밖에 몰라 라고 딱 생각해보면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었던 희생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도 나는 경계선 성격장애라서 이래, 나는 그래서 혼자서 감정을 처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어떤 문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자기를 그 틀 안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시면 사연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명하셨겠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들을 자기 틀 안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나누는 거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분의 사연은 뭐냐면 자신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경계선 성격장애 대부분은 정서관계, 대인관계에서 감정이 막 여동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러한 질환에 걸리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 일상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영상에도 있지만 감정 조절을 잘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마주해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안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너무 쓸쓸하고 슬프고 외로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든 친구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막 그래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슬픔이다 외로운 감정을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막 톤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사실 오래가지 않아요. 아마도 경험 있으실걸요?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자고 해서 친구들 막 서너시서 나와서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신나게 막 놀았어. 그리고 나서 집에 혼자 들어오는 길은 어떠셨어요? 아마도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적적하셨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 조절은 남들한테 남이 도와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 지금 슬프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부터, 내가 내 슬픈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내는 것부터, 자기가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훨씬 더 감정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록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혼잣말로도 많이 떠들어 보세요. 저도 사실 제가 일 끝나고 차에서 맨날 하는 일이 내가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고 나의 감정을 되새기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의 이 되새기는 이 순간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나의 감정을 안정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들여다보는 연습, 그리고 나서 표현하는 연습, 글로 쓰셔도 괜찮고요. 혼자 주전부리 주저주저 떠들어도 괜찮고요. 내 주변 친한 친구한테 나 이랬어 저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세 번째 솔루션은 아마 자신의 감정의 어떤 정리나 처리의 어려움을 부모님의 부부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내가 20년 넘게 살아왔던 이 환경이 본인이 눈치 보는 환경으로, 사연에서 마찬가지로 눈치 보는 환경으로 뭔가 자기가 중재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나의 이런 감정 처리의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미안하지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그만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아마 엄마와 아빠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생활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빠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가족 내에서 수용을 받으면서 해소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것만 나의 무기가 됐었고, 술 먹고 나서도 집안에 와서 가족을 행패를 부리는 이 모든의 일련의 과정이 아빠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따뜻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참 돈 벌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언어든 비언어든 표현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알코올, 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지금 당장 술을 그만 드시게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산 청년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메시지라도 보내세요. 아빠 오늘 수고하셨다. 제가 이렇게 커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 아빠 고생하셨다. 이렇게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런 메시지나 전화통화나 만남으로 조금은 충족될 수 있도록요. 그러면 그 감정이 조금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조금씩 술에 대해서 멀리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마 이 사연을 보내신 자녀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면 알코올로 인해서 아버지가 생계를 잘 꾸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셨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어떤 자랐을 때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셨다든지 그런 사연 속에서 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불안이 굉장히 많이 증폭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보험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든 이런 거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따뜻하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엄마 너무 많이 고생했다고. 엄마가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해서 엄마의 정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지지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마음대로 그렇게 사랑과 지지가 안 됐었던 건 두 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되게 큰 불안 때문에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건 두 분을 서로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다시 부부관계를 막 정말 핑크빛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 각자에게 서로 아들로서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분의 불안도를 많이 낮추시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컸잖아요. 성인인데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정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내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 그로 인해서 차분해지는 나를 경험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를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 변치 않게 꾸준히 하나씩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본인이 20년 넘게 살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지속 가능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더 당당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이 만들 가족 환경은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청년님 아주 귀한 사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한마루관계연구소는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바탕으로 위로도 해드리고요. 솔루션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저희 인사 기억하시나요? 인사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중심.